드디어 코칭 핵심 역량 7번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핵심 역량 7번 알아차림을 불러일으킨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두 분 코치님 모셨습니다. 기업교육 강사로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코치로서도 활동을 하시면서 그리고 어바웃 번아웃이라는 재미있는 이름의 책을 공저하신 우리 이도경 코치님 나오셨고요. 언제나 우리 코치들의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계시는 박창규 교수님 모셨습니다. 이도경 코치님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치로서 활동하고 있고요. 또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과 조직의 변화와 성장을 돕는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평소 존경하는 코치님과 함께 촬영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또 인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또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두 분 인사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나눌 알아차림을 불러일으킨다. 모든 코칭 핵심 역량이 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언제나 특히 많이 강조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고 또 말씀하시는 게 이 7번 역량이 아닌가 하는데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또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 역량이 이 7번 역량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시원하게, 명료하게 풀어주실 거라고 믿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께 알아차림을 불러일으킨다는 걸 그토록 강조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영어로 awareness, 이것을 안다, 알아차림, 뭐 여러 가지로 번역하는데 한편으로는 인지, 의식, 뭐 이런 방법으로도 이제 번역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이거 알아차리는 거, 이것도 일종의 알미고, 그 무엇이 있는 게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그 상황이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지 하는 것도 알미인 것인 것이고, 한편으로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내가 무엇을 원하지? 그리고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무엇이지?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도 알미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뭐지?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하는 것도 알아차리는 것을 우리는 알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칭에서의 알미라는 것은 또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도경 코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경 코치님, 네, 제가 일반적으로 알아차림, 알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코칭에서의 알아차림, 그리고 코칭에서의 알아차림을 불러일으킨다는 거, 그게 어떤 의미예요? 네. 알아차림 사실은 쉽지 않은 주제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알아차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박창규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불러일으키다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불러일으키다, 이보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원래 라틴어인 예, VOCARE, 보카르, 제가 단어를, 발음을 찾아봤는데, 발음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는 밖으로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VOCARE, 이 단어는 부르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합쳐진 건데요. 그런데 이것은 쉽게 설명하면 이끌어내다, 불러일으키다, 아니면 환기시키다, 그 다음에 유발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코칭적으로 적용을 해봤더니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개체 안에 뭔가 있다는 얘기죠. 중요한 뭔가가 있다. 두 번째, 그것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끌어낸 것이 과연 그 개체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계기가 되는지,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덧붙이자면 코칭에서 중요한 것은
경청과 질문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알아차림의 과정이 경청과 질문, 즉 묻고 그 다음에 듣고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잘 이끌어가는 것이 코치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알아차림을 통해 내가 만나는 고객들한테 알아차림을 통한 성장과 변화, 그 다음에 성찰을 주는 것이 코치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알아차림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코치 역시 알아차림의 삶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알아차림은 내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치가 고객이 스스로 자기를 알아차리고 있는데 굳이 코치가 알아차림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어떤 면에서 있을까요? 코칭을 하다 보면 고객들은 여러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무의식 속에 나오는 그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경험의 패턴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반복해서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표정은 다른 표정을 짓는다든지 하면서 뭔가 본인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코치는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질문을 통해 그 고객의 사고 패턴 아니면 행동 패턴 아니면 어떤 체계 같은 것들을 한번 짚어주고 넘어가는 것들이 알아차림이 꼭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마치 고객들은 자기가 안에 있는 것은 있는데 실제로 안에서 표현하는 것과 겉으로 표현하는 것과 그 차이점이 있는 거 그것을 이제 코치가 알아채고 그것을 불러일으킨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서는 그 알아차림에 불러일으키는 게 그럼 코칭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 고객들이 원하는 곳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역동적인 힘을 불러낼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아차림이 고객이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을 코치가 발견해주고 또 그 속에서 또 역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교수님의 설명까지 들으니까 알아차림의 중요성이 쏙쏙 더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알아차림을 고객으로 하여금 알아차림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코칭 장면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 건지 우리 이도경 코치님께 설명을 좀 핵심만 쏙쏙 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코칭 장면에서는 고객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느끼는지를 좀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질문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고객님한테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같은 거를 하면 고객님이 한 번 더 자신을 탐색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외적으로도 좀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 예전에 산책을 좋아한다는 고객님이 계셨는데 그래서 산책할 때 주변에 어떤 것들이 보이시나요? 라고 했더니 뭐 나무도 보인다. 그 다음에 구름도 보인다. 라고 할 때 그러면 그 나무는 고객님의 현재 고민하고 있는 고객님을 보면서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을까요? 라고 했더니 고객님이 또 표정이 좀 밝아지시면서 네, 지금 상태에 머물지 말고 좀 더 밝게 이렇게 시작하면 어때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사람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지금 만약에 가장 당신을 아끼는 분이라면 어떤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까요? 같은 이런 질문이 또 유효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그때 이제 어떤 고객님이 작은 방에서 혼자 고민하는 어떤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주변에 뭐가 보였나요? 했더니 시계가 보였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했죠. 그때 그 장면을 바라보는 시계는 고객님한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을까라고 했더니 고객님이 갑자기 좀 침묵을 하시더니 또 이렇게 본인 생각하지 못했던 본인의 알아차림을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내외적으로 감각적으로 인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연결을 통해 새로운 알아차림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구나 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도경 코치님이 그런 알아차림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 얘기를 해주니까
어떻게 알아차림을 불러일으킨다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쉽게 와닿네요. 그러면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 알아차림을 불러일으키는데 필요한 도구들은. 그럼 이도경 코치님이 평상시에 주로 쓰는 도구 중에서 한 두 개 정도 소개해주고 싶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코칭을 배울 때 고객과의 라포 형성이 중요하고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관점이 중요하다고 배웠기 때문에 지금도 고객의 얘기를 온전하게 들어주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분위기가 좋게 흘러갔더니 고객의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고객의 통찰을 위해서 좀 도전적인 질문을 해야겠다고 하고 연습을 좀 하고 있는 편인데, 제가 주로 쓰는 도전적인 질문은 이런 겁니다. 고객님은 누구의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 행동을 그만하고 싶다고 몇 번을 강조하셨는데 도대체 언제 그만두실 건가요? 고객님의 삶의 핸들은 누가 잡고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이런 약간 도전적인 질문을 하면 고객은 순간 약간 멈칫하면서 내 안에서, 고객님의 안에서 뭔가 역동이 일어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역동은 자신을 좀 돌아보게 만드는 성찰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그 성찰이 변화와 성장의 에너지로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좀 부족하긴 하지만 도전적인 질문을 좀 계속 좀 써봐야 되겠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도경 코치님, 정말 당신은 누구의 삶을 살고 있나요? 라는 질문은 지금 들으면서도 뭔가 가슴이 이렇게 훅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도전적인 질문하면 정말 우리 박창규 교수님의 날카로운 도전 질문으로 몇 밤을 지샌 분들도 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경 코치님께서 7번 핵심 역량 알아차림을 불러일으킨다 중에서 고객에게 도전한다에 대해서 정말 명료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 외에 또 강조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어떤 거예요? 고객이 현재 생각을 뛰어넘어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 질문을 한다를 들 수 있겠는데요.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 그 다음에 세상을 보는 어떤 시선 때문에 좀 자신의 프레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프레임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셀프 코칭을 하다 보면 늘 비슷한 주제로 코칭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고객이 얘기하는 수면 위에 떠 있는 그 이슈라든지, 그 다음에 의도, 욕구 이런 것들을 터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코치의 반응은 이런 것 같아요. 아, 네, 그러셨군요. 알 것 같아요. 이런 고객에 좀 따라가는 이런 듯한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질문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깐 일어나서 본인을 그 자리에 두고 자신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런 표현도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머물지 않고 미래에 그 이슈가 해결된 순간에서 지금을 보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같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현재 머물러 있지 않고 미래의 모습을 좀 생생하게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럴 때 또 새로운 또 통찰이 일어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도경 코치님 생각을 뛰어넘는 탐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참 쉽지 않게 느껴지는데요. 아, 정말 이 알아차림을 불러일으킨다는 이 역량 7번 항목이 정말 어려운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이 7번 역량과 관련해서 또 더 강조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코칭을 하는데 7번 역량의 각 실행 지침을 잘 숙달한다면은 정말 코칭의 역량이 한 단계 넘어서 두 단계, 세 단계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믿어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7번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코칭을 하면서 서로 대화한 걸 잘 듣고 열심히 잘 관찰하고 그리고 주의를 집중하고 내가 잘 들은 것을 꼭 얘기를 해주는 거. 고객이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느낌을 꼭 얘기해 주는 거. 어떤 의미에서는 피드백이라고 할 수도 있고 공유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저의 느낌은 이랬습니다 하는 얘기, 또는 이렇게 말할 때 고객님의 이렇게 표정은 이랬습니다. 그 갭은 어떤 것일까요?
고객님이 말하는 맥락을 보니까 처음의 맥락과 뒤의 맥락의 차이가 있는데 그게 어떤 갭이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것을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저는 제가 비교적 잘 쓰는 방법이고 또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고객이 말하는 언어를 그대로 써서 공유해 준다는 거. 그리고 내가 관찰한 내용을 그대로 공유해 준다는 거. 그러면은 고객이 말한 것과 코치가 관찰한 것 사이에 어떤 갭이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리게끔 해준다는 얘기죠. 저는 이 부분을 잘 활용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참 관찰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걸 또 고객한테 고객의 언어로 또 잘 전달하기까지 해야 하는 코치들의 역할이 참 크다는 생각이 여전히 또 드는데요. 이 알아차림을 불러일으킨다와 관련해서 사실 할 얘기들이 훨씬 더 많지만, 아직도 많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코치들이 이 7번 핵심 역량인 알아차림을 불러일으킨다를 좀 더 잘 내 몸에 체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하면 좋을지, 어떤 훈련들을 평소에 하고 계신지 팁을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도경 코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제가 평소에 코칭 실습을 할 때 좀 몸이 건조하다, 공감력이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좀 듣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차림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고객이 생생하게 느껴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코치 훈련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림을 위해서는 침묵, 그 다음에 질문, 그 다음에 은유적인 부분들이 좀 활용을 잘하면 좋은데 그 중에 침묵도 좀 연습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은 질문에 대한 연습이기 때문에 알아차림을 위한 질문들 연습을 하고요.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 바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중요한 질문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했던 알아차림 질문들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코칭 전에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한 두세 개 정도는 써먹고 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치로서 애쓰시는 우리 이도경 코치님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네, 어떤 팁을 나눠주실까요? 알아차림을 불러 일으킨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알아차림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는 코치가 그걸 알아차릴 수 있는 역량을 먼저 갖춰야 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한 역량을 갖추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메타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메타뷰는 코치로서 내가 고객과 나 사이에서 공간에서 어떤 게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관찰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한테는 참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저도 관찰자 입장에 가가지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을 비교적 좀 하려고 애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교수님의 메타뷰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하나를 보태고 싶어졌는데요. 제가 최근에 그 메타뷰를 영화관에서 관객석에도 앉아 있다가 관객석의 뷰에서도 보다가 2층, 3층 이렇게 조금 더 1단계, 2단계 메타뷰를 좀 더 확장하는 것들을 해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2단계, 3단계 확장했을 때 전혀 다른 알아차림이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한 적들이 좀 있습니다. 음. 네, 네, 오늘 어려운 7번 코칭 핵심 역량 알아차림을 불러일으킨다에 대해서 우리 이동경 코치님과 교수님께서 너무 또 쉬운 예를 들어가면서 술술 말씀 주셔서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감을 이제는 잡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수고해주신 우리 이도경 코치님, 박창규 교수님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